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결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간밤 시장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 시장 분위기가 정말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뉴저지의 철로에 굉장히 긴 뿔을 가진 황소가 한 마리 들어갔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증권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올리면서 황소장이다, 불마켓이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이제 유머를 말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배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동안 좀 잠자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좀 홀가분하게 털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소형주들이 이제 이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불안감이 좀 많이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대형주들하고 소형주들하고 어떤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원유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저장고에서 빠르게 인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3%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좀 경제 우려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지금 인도 쪽 수요 둔화도 지난밤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ING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에너지 기구에서도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드디어 이제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6.95%로 7% 아래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드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현재 어떤 기대치를 감안할 때 주택 시장도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오늘 부동산 시장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페덱스나 마이크론, 카니발 같은 회사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하락 전망을 뒤집고 0.3%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와줬어요. 네, 지난달에 0.2% 감소했고 이번 달에 0.1% 감소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걸 다 뒤집고 0.3% 증가한 것으로, 그것도 이제 11월 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가 많았죠. 그런 이벤트들 속에서 증가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0.1% 11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데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밤에 이제 경제 연착륙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반면에 보면 이제 노동시장이 그래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출 증가가 지금 크게 이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4%대 뭐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익 실현에 빠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라는 헤드라인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쪽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이나 에너지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가 좀 상승이 두드러졌죠. 그리고 여행 산업하고 일부 소매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이익 실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 주식을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수익 실현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노르웨이안 크루즈, 이제 크루즈 쪽 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수익을 더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복합적인 의미로 그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안 크루즈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올라온 게 한 50% 이상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보면은 매출이 57% 증가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6센트로 이제 순이익이 나는, 전년 동기에는 이제 손실이 좀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환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크루즈 예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약도 많이 늘고 있지만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노르웨이 크루즈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성장 기반을 좀 강화하고 수익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여행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지금 2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공기를 탈 것이다 이러면서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구체적인 실적 발표 일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카니발 크루즈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노르웨이안 크루즈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 절도범들의 체포 소식에 홈디포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절도가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타겟이 매장 절도 때문에 순이익이 낮아졌다, 이렇게 CEO가 나서서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대체 뭐 얼마나 훔치길래 저러냐,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홈디포 주가가 이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나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도범들이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은 물건을 50만 달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홈디포라든가 로스 같은 곳에서 이제 절도를 한 건데, 잡힌 이 세 사람이 잡혔는데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절도된 게 이만큼인데,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절도가 있었을지는 우리가 이제서야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홈디포가 사실 굉장히 뭐 지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순이익도 조금 감소하고 매출도 조금 감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자들의 어떤 이미지를 좀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280달러대 떨어졌을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종목이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50달러대로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 350달러 구간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펌 홀딩스가요, 차입 비용 절감 기대감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펌 홀딩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장 60개월 할부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 시스템을 페이팔을 제껴버리고 도입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지난 3월 달에 11달러 할 때부터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또 추천하고 계속해서 하루 1년 내내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46달러 95센트 최고가 기록하면서 장중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차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지난밤에 소형주들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그리고 신사업 쪽에 어펌이라든가 업스타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펌이 지금 한 26만 6천 개 정도 소매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지난밤에 이제 안경 소매업체 제니라는 회사하고도 또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 쇼핑이 앞으로 17%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펌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